저는 2020년에 정경호 선생님 조언을 받아 서울 새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지영 선생님을 만나 부모님, 여동생, 지인 등 7가구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영 씨에게 배운 청약 비법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답니다. 청약은 공부를 해야지만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청약이란 제도를 깊게 파다 보면 반드시 자신이 당첨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전략이 나옵니다.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 있다는 말씀. 부모님하고 좀 큰 집에서 내 주택을 내가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생활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재은 씨를 위한 갑부표 청약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황금의 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를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꼭꼭 숨겨둔 지영 씨의 황금 비법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특별 공급 경쟁률입니다. 특별 공급 경쟁률이라? 이게 뭐죠? 오늘이 1순위 청약인데 사실 전일에 특별 공급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일반 공급 경쟁률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적은 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 신청 전날 특별 공급 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마감 후 경쟁률 자료가 청약 사이트에 올라오니 1순위 신청 전에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죠? 59A랑 59B 타입 중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두 타입 중에 경쟁률이 낮은 것에 넣는 것이 유리할 터. 그러면 59B요. 그렇죠. 84 A, B, C가 있는데 당첨 확률이 높은 타입 눈치채셨나요? 여기서도 B네요. 그렇죠. 대부분 A 타입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B 타입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A와 B 타입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쟁률이 높은 A 타입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중앙에 있는 전형적인 구조인데요. 반면 B 구조는 주방이 중앙에 있죠. 호불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선택하지만 사실 당첨될 확률은 그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지가 노열축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1층도 오르고 탑층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그러니까 입지 가치, 이게 상승 가치가 있는지를 더 보면 더 좋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좋은 걸 할 거야. 그러면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단지의 아파트는 어떤 타입이든 집값이 함께 오르기 마련. 일단 청약에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죠. 지영 씨는 말합니다. B급 전략을 세워 내 집을 마련하면 그 집이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요. 청약의 또 다른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혼 한 달 차 20대 부부가 내 집 마련 고민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청약 제도에 따른 점수를 알아야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네요. 지금 무주택자인가요? 유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 무주택자. 아니, 나이가 어려서 사실은 무주택자 가점이 없어요. 만 30세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결혼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신고 동시에 무주택자 가점이 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점이 될까요? 지금 23점입니다. 84점 만점에 23점. 다소 아쉽네요. 맞네 진짜? 그런데 먼저 신혼부부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알고 계세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분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평생에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약 점수가 낮아서 실망했던 신혼부부.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공공분양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공공분양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와, 찾았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에서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을 다 돼요. 짐 싸야 되고요.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 됐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두 분이 집을 소유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입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추첨제예요. 추첨제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면 조금 불리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다 아이가 막 태어나. 이러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100% 추첨제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도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점수가 높아지니 신혼부부 공급에 넣으라는 것이 갑부의 조언인데요. 인생에서 단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 공급 제도. 적재적소에 이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시세를 나타내는 사이트거든요. 지금 매매 가격이라든지 월세, 전세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시세에 대해서 미리 소품을 팔고 가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바삐 움직이더니 사장님, 다른 사람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저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보고 결정할게요. 네네. 네. 알겠죠, 사장님? 지금 가야 돼요?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나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나 급하면 맨발로 이러는 걸까요? 사장님! 어서와요, 어서와. 금매 잡아주는 사장님. 아니, 금매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2시간 전 인터넷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던 지영씨. 금매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1천인데 84제곱미터가 6억 5천이에요. 싸죠? 4천 차이 나잖아요. 여기가 지금 6억 정도 나오는데 5억 4천에 나왔거든요. 그럼 금매죠. 그래서 이거 지금 매물이 또 있는지 한번. 좋은 물건을 발견하자마자 확인하려고 직접 보러 온 거군요. 그런데 금매는 왜 구한 거죠? 지금 금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와봤거든요. 집을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네, 집 보여줄게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관. 자신이 확인했던 집 상태를 영상통화로 꼼꼼하게 전달해 줍니다. 샷시까지 교체됐어요. 샷시. 그리고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남양이에요. 남양, 정남양. 여기 창고는 열어보면 짠! 여기 엄청 잘 돼 있어요. 곰팡이 하나 안 생기게. 여기가 시세에 3, 4천이 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수리도 되어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싸게. 그게 금매예요. 이 집에 사연이 있는데 이 주인이 조금 아파서 급하게 내놨대요. 선생님한테 청약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남다 보니까 급하게 집을 구할 때 시작했던 수 있을까 해서 선생님한테 좀 의뢰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근데. 네, 한번 가서 보고 네, 집이 좋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런 사연 있는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끊임없이 임장도 다니고 검색도 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금매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걸 잡아야죠. 급하게 나온 집을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낭패보기 십상.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네요. 110% 금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파는 물건인데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이 등기부 등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유권을 오롯이 가져오기가 힘들거든요.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등기부 등본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매는 원하는 지역을 미리 선정해 부동산 중개인과 꾸준히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현장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누구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그녀의 꿈인데요.
또 부지런히 어딜 왔나요? 아, 여기요, 여기. 드디어 만났네요. 선생님 누구세요?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청약으로는 당첨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개발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서 청약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하라. 꿀 정보 지금부터 따라가 볼까요? 지금 이게 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긴급 상황에 쓰라고 설치해 놓은 소화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안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은 안전 문제상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살다 보면 나중엔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줄이 많잖아요. 전봇대.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이 됐던 곳은 이 전기줄이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노후된 주위 환경을 살피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많을수록 노후화된 곳이에요. 호주공 1단지는 정말 노후화되잖아요. 아주 빨갑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노후도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누구나 어플로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 많을수록 개발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갑자기 마을 꼭대기로 올라가는 지영 씨. 이곳에서 뭘 확인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가면서 상권이 있는지 봐야 돼요. 상권. 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세입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축이 있는지, 그다음에 상권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적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적을수록 좋아요. 마지막 팁은 개발을 늦추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분양 청약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단지에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부딪혀야죠.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내 집 마련의 행운의 열쇠가 옵니다. 그것은 제가 증명이에요.